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의 세상만사 축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로열 앤트워프에게 패했습니다. 토트넘은 30일 벨기에 앤트워프의 보사월 스타디온에서 열린 앤트워프와의 2020-21 시즌 UEFA 유로파리그 제2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0대1로 졌습니다. 토트넘은 1승 1패를 기록했고요. 앤트워프에 이어서 제2조 2위가 됐습니다. 앤트워프는 2전 2승입니다. 경기 전까지 토트넘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10경기에서 8승 2무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날 패배로 무패 행진이 끝났습니다. 조제 무리뉴 감독은 주전들의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손흥민을 비롯해 해리 케인 등 주전 여러 선수를 벤치에 앉힌 채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게르스 베일, 델레 알리,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스티븐 베르흐베인 등을 출전시켰죠. 하지만 벨기에 리그에서 현재 6승 2무 2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앤트워프가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9분에 골을 허용했습니다. 수비수 벤 데이비스의 실수였습니다. 후반에도 결정적인 수비 실수가 나왔죠. 골키퍼에게 준 백패스를 로열 앤트워프 공격진이 가로챘는데요. 추가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비니시우스와 지오바니 로셀소, 베르흐베인, 알리를 빼고 손흥민,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루카스 모우라, 에릭 라멜라 등 4명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후반 13분에는 손흥민의 영혼의 파트너 케인까지 집어넣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패배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무리뉴 감독은 선발로 내세운 11명을 모두 하프타임에 교체하고 싶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난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나다. 내가 선발 명단을 정했고 후반에는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부족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승점도 못 얻었고 주전들에게 휴식도 주지 못했으니까 토트넘은 2마리 토끼를 다 놓친 셈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그래도 후반에는 낮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베스트 11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항상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내 선택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라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발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당면한 문제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주전과 비주전의 실력 차이가 크다는 점이죠. 시즌 내내 정상급 경기력을 유지하려면 스쿼드가 두꺼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전에 버금가는 실력을 지닌 백업 멤버들이 많아야 서로 돌아가면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체력도 비축하고 부상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손흥민, 케인에게 득점의 대부분을 의존한다면 어느 순간 두 선수의 위력은 급감할 것입니다. EPL 수준에서는 스피드나 체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통하지 않습니다. 최정상급 골잡이가 평범함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금방 떨어지는 거죠. 더구나 내년 초부터는 월드컵 지역 예선이 재개가 됩니다. 손흥민, 케인 두 선수 모두 치러야 하는 경기수, 이동거리가 늘어나죠. 또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까지 와야 하고 또 중동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동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에 관한 무리뉴 감독의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2080의 법칙입니다. 전체 서비스 중 20%가 매출의 80%를 올리고 전체 직원 중 20%가 업무 성과의 80%를 책임진다라는 법칙이죠. 축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체 불만 중에 80%가 20%의 선수들에게서 나옵니다. 선수들의 불만은 감독들에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선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매 경기 기용할 수 있는 선수는 11명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죠. 히딩크 감독님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단의 불만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월드컵 엔트리 23명을 축구 실력대로 번호를 매긴다고 하자. 그러면 1번부터 11번까지는 불만이 없다. 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니까.
12번에서 16번까지도 불만이 없다. 왜? 교체 멤버로 출전이 가능하니까. 21번부터 23번도 문제가 없다. 이들은 자기들 실력이 대표팀에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 뽑힌 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불만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17번부터 20번까지의 4명이다. 팀 내 갈등의 80%는 이들 4명으로부터 나온다. 이 4명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주전과 비주전을 확실하게 나누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들의 불만도 갑자기 늘어납니다. 불만 처리에 실패하면 팀워크가 엉망이 되고 경기를 망치는 건 잠깐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는 가레스 베일이라는 뇌번도 있습니다. 한때 베일이 세계 최정상급 선수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지금이죠. 웨스트햄전 그리고 이번에 로얄 앤트워프전 등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외신도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명성이 자자하고 친정팀으로 복귀한 이 세계적인 대스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기력을 세계 수준에 걸맞게, EPL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번 시즌 토트넘 팬들에게는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로얄 앤트워프라면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2000년, 2001년 시즌에 입단해서 27경기에 출전, 11골을 득점했던 설기현 선수입니다. 차범근 이후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한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죠. 전북에서 뛰었던 남궁도 선수도 2001년에 임대로 로얄 앤트워프에 입단을 했었지만 출전 기록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앤트워프 출신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란다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와 파트라슈입니다. 벨기에는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 플랑드르 지방과 농촌 지역인 남부 말론 지방이 있습니다. 플랑드르의 영국식 발음이 플랜더스입니다. 네로는 말론 지방의 플랜더스로 우유 배달을 했던 소년이죠. 플란더스의 개는 1872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소설이고요. 1975년에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먼동이 터는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띠르뚜 이런 주제가 더 아주 유명하죠. 앞으로도 축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화적인 얘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